한의학을 가장 사랑하는 닥터들 한가닥. 건강을 위해 한가닥 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한국인의 고질병, 당뇨와 혈관 건강, 이 약 먹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식전, 식후 필수 습관에 대한 건강 수다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딱 먹는 순서와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혈당이 뚝 떨어진다는 그 비법,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요. 당뇨는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병이기 이전에 생활 습관의 결과로 당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당뇨병은 유전적인 요인이 일부는 작용해요. 그런데 원인을 알아서 제대로 치유하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원인을 찾아서 자연치유나 한방치료로 충분히 하게 되면 예방, 또 지연도 될 수 있고 약을 드시는 분들의 합병증이 좀 적게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능한 질환인데요. 당뇨 전 단계라는 게 또 생겨서 당뇨의 전 단계 상태에서는 약을 먹을 거는 절대로 반대고요. 약을 드시기 전에 한 3개월, 6개월 정도 생활 습관을 바로잡고 원인이 뭔지 알아서 치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함부로 약을 통해서 당뇨 수치를 조절하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한가닥을 꾸준히 보시면서 질병 치료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꿔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당뇨 관리한다고 하면 쌀밥 먹지 마라, 밀가루 끊어라, 이런 얘기부터 해서 솔직히 시작도 전에 이 스트레스 받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잘 잡힌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중요한 것은 바로 채소 먼저 먹기입니다. 채소 먼저 먹기. 네. 제가 늘 채장을 아껴 쓰자와 더불어 밥은 반찬처럼 반찬을 밥처럼 이런 캐치프레이즈 좋죠. 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숟가락 들자마자 밥부터 뜨는 이 습관, 네. 이건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비만 환자도 꼭 이 식습관을 따라하면 비만과 당뇨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음식 순서가 바로 나물, 샐러드, 쌈, 채소 같은 식이섬유를 풍부한 음식을 먼저 드시는 겁니다. 네. 이걸 저는 위장 코팅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코팅. 이미 식이섬유소가 위와 장벽에 얇은 그물망을 쳐 놓으면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들어와도 이 섬유소 때문에 흡수 속도가 매우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혈당 스파이크가 훨씬 덜 쳐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이제 이런 야채 먼저 먹는 습관을 비만과 당뇨 환자들은 꼭 한번 실천해 보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채소로 위장 코팅. 아우, 저 또 좋은 말이네요, 아주. 자, 그러면 채소 말고 또 식전에 마시면 좋은 어떤 치트키 같은 게 있을까요, 또? 아주 좋은 게 있어요. 어떤 저도 겁니까? 이제 몇 년 전부터 알아서 우리도 즐겨 먹고 있는 건데 바로 에삽이라는 사과 식초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열풍이 광풍이에요, 광풍. 우리나라도 이제 들어와서 한 3년 전부터 많이 먹는데 이게 맛도 좋고 싸면서 효과가 좋더라고요. 식사하기 직전에 사과 식초죠. 한 큰술을 물 한 컵에 희석해서 이렇게 먹어보면은 자연산 식초이기 때문에 식초 아세트산 성분이 탄수화물을 당분으로 쪼개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는데요. 쉽게 말해 밥을 먹어도 몸속에서 설탕으로 변하는 속도를 강제로 늦춰버리는데요. 그래서 채소 먹고 식초물까지 드시면 이중방음하게 되는데 진짜 식초 드시는 습관 아주 도움이 됩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마 이 대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사과 식초여야만 되나?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요? 사과 식초가 되는 건 아니고요. 현미식초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뭐 천연초 식초 다 좋은데 자연 발효된 게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요즘 사과 식초가 미국에서 들어오는데 싸면서 효과가 좋아요. 싸면서 효과 좋다. 싸면서 좋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네. 효과 좋습니다. 네. 제가 볼 때 그 사과가 좀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 좋은 정보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아시죠? 이것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아. 우선은 식초물을 마시고 나서 채소를 코팅을 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밥은 제일 마지막에 드시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해보시면은요 이미 앞에서 배를 좀 든든하게 채워놨기 때문에 밥 먹는 양이 줄겠죠.
그럼 당연히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간혹 그냥 식초가 이렇게 먹게 되면 속이 쓰리거나 나한테 안 맞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물에 희석을 할 때 좀 더 연하게 그렇지. 희석을 하거나 그렇게 하시면은 괜찮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먹는 순서를 바꾸면 그 자연스럽게 포만감 때문에 식초도 그렇고 섬유소도 그렇고 단백질도 상당히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탄수화물은 뭐 칼국수 먹으면 바로 2-3시간 후에 배가 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섬유소와 단백질 이런 것들을 먼저 배를 채우면 이게 상당히 거짓 식욕도 잡아주고 과식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비만과 혈당 조절에 되게 유익한 점이 많고요. 무엇보다 혈당을 급상승시키는 원인이 되는 디저트, 즉 빵이나 떡으로 입가심하는 것도 이런 식습관에서 많이 없앨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거꾸로 이제 식사법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건 잘 알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밥 먹었어요. 먹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배부르면 일단 TV 보면서 약간 소파에 눕거나 아니면 당연히 의뢰의 과일 먹자, 이게 또 형성된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제가 지난 뷔페 활용법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짜 중요한 습관이 먹고 난 다음에 중요해요. 밥도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변을 잘 보는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밥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난 다음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누워서는 안 됩니다. 누우면 소된다고 그러죠. 그 말이 맞아요. 식후에는 어떤 경우든 바로 눕지 마시고 조금 앉아 있다가 바로 또 나가면 안 돼요. 한 5분, 10분 정도 조금 앉아 있다. 그때 이제 차 한잔하면 딱 좋은데 그 다음에 걸어야 됩니다. 10분이든. 거창한 운동하라는 게 아니라 밥숟갈 넣고 조금 쉬었다가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무조건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식사 직후부터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때 근육을 이렇게 움직여주면요. 우리 하체 근육, 특히 허벅지 종아리 근육이 피 속에 넘치는 포도당을 스폰지처럼 쫙 빨아들여서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췌장이 인슐린을 만들어라 고생할 일을 허벅지 종아리가 대신하기 때문에 밥을 먹은 다음에 밥 먹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걷는다까지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 암하는 분들이 말이죠. 암 전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전이 재발 방지 노력 이꼴 혈당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암하는들의 혈당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방금 형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잘 이제 참고하시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식사하고 나서 절대로 못 눕게 합니다. 쉬더라도 서서 쉬라 그래요. 맞아. 제일 나쁜 게 밥 먹고 눕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그렇지. 정말로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네. 네, 저는 이제 좀 전에 이제 우리 하체 근육 얘기해서 근육 관절 좀 말씀드리면 우리 대퇴부 근육 있잖아요. 이 대퇴부 근육이요. 우리가 먹은 음식의 그 당분이죠. 당분의 50% 정도까지도 얘네가 써버립니다. 작업을 하지. 에너지로 그걸 네, 쓰니까. 그래서 이 대퇴 대퇴부가. 근육을 걷기 위해서 많이 써야 되지만 대퇴 근육 자체도 평소에 근육량을 볼륨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대퇴 근육량을 유지하고 늘리는데 신경을 써야 이게 똑같이 걸었더라도 훨씬 더 많은 혈당을 싹 사용해버리기 때문에 췌장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식전에 식초, 채소를 먹고 식후에 바로 걷는다. 좀 간단하거든요, 생각보다. 맞아. 근데 이 습관이 이 당뇨뿐만이 아니고 전신 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죠. 당연합니다. 고혈당은요. 사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포요? 혈관을. 왜냐하니까 피 문 속, 떼나요? 네, 쪼개져요. 부드러워지지 않고. 피 속에 당분이 많게 되면요. 혈관벽을 긁어요. 상처를 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염증을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식절에 방음하게 아까 이야기한 식초와 채소, 식후 걷기.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가 낮아지니까 혈관을 긁을 일이 없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하게 되면 혈액은 맑아지고 혈관도 건강해지기 때문에 모든 병의 90%가 이상이 혈관하고 혈액병이기 때문에 동맥경화, 고지혈증, 심내혈관, 암까지 한 번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식초 건강법 정말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식초를 이제 잘 활용하는 분도 계시는데 당장 식초를 좀 먹기가 좀 이렇게 꺼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속이 쓰리거나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레몬수 있잖아요. 레몬수 같은 거를 활용하셔도 좀 식초와 버금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혈관이 깨끗해지면은 당연히 면역력이 올라가겠죠. 끈적한 피가 맑아지니까 전신순환이 잘 되겠고 백혈구가 구석구석 다니면서 암세포도 잡고 바이러스도 잡겠죠. 결국은 이 습관들이 당뇨를 잡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만병을 잡는 최고의 건강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도 비만이나 당뇨 환자를 보면 이 현대인들은 탄수화물 중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거꾸로 식사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탄수화물을 먹되 좀 지혜롭게 먹을 수 있는 꿀팁을 몇 개 좀 말씀드리면 꿀팁을 좀 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중에 가장 혈당 스파이크가 치는 게 첫 번째가 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면. 두 번째가 밥, 떡 이런 건데. 그러면 우리가 면도 쌀로 만든 쌀국수가 있고 일반 우동 같은 면이 있고 파스타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그나마 파스타 면이 가장 GI 지수가 낮습니다. 천천히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단백질, 글루텐 함량도 많고 그다음에 이게 면을 뽑아내는 사출 과정에서 고온 고압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전분이 젤라틴 형태로 돼 가지고 저항성 전분 같은 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맛있는 파스타는 알덴테로 중간에 심지가 있게끔 덜 익히잖아요. 그것도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보통 쌀국수 일반 면들이 거의 70에서 80 정도 GI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보통 파스타들이 40에서 50 정도. 오, 많이 났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꿀팁이 알리올리오 파스타처럼 지방에 코팅해서 먹는 이 파스타는 훨씬 GI 지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꿀팁을 가지면 가끔 참 파스타 면이 우리나라 면이 아니라 좀 그렇긴 한데 비만과 혈당 조절에는 이게 대체면으로서 상당히 좋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빵을 또 유혹을 넘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 빵도 뭐 하얀 식빵에 딸기잼 이거는 최악이죠. 근데 유기농 식빵에다가 버터를 발라 먹었어요. 그러면 훨씬 혈당이 들어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터는 지방이기 때문에 더 살찔 것 같지만은 이게 혈당 스파이크가 덜하기 때문에 딸기잼을 발라 먹는 것보다 버터가 훨씬 혈당 조절과 체중 조절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요새 한동안 왜 사과에다가 그냥 땅콩 땅콩 버터 너무 좋죠. 그거 이제 많이 뭐 일반 지금 버터라든지 땅콩 버터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탄수화물을 지혜롭게 먹으면 좀 혈당과 비만에 훨씬 도와주죠. 그래서 파스타면 이제 요리할 때 그래서 면 삶을 때요 거기에 기름을 조금 살짝 넣어서 하면 지금처럼 코팅도 바로 되고 그 다음에 서로 달라붙지도 않고 잘 붙지도 않습니다. 이건 요리할 때 원래 많이 나오는 거라서 그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같은 면을 드셔도 좀 더 좋은 상태로 드실 수 있겠죠. 네. 자, 오늘 이렇게 당뇨와 혈관을 살리는 생활 습관에 대한 건강 수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큰형님께서 한번 진맥해 주시죠. 그래요. 당뇨 참 심각한데요. 당뇨 약으로 혈당 조절하는 습관은 최고로 나중에 하시고 이게 장복을 하다 보니까 합병증이 너무 심각한 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병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지 생활 습관을 바꾸고 찾아서 자연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한가닥표 건강수다를 나눠보았는데요. 저희를 통해서 듣고 싶은 건강수다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한가닥합시다.